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 기술영업팀에서 헬스케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김채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세미나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면서도 매우 반가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동안 폐쇄망으로 묶여 있었던 이런 의료기관들의 이제 데이터 흐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순서는 이렇게 4가지 아젠다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 아카마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발표해 주시는 스피커분들의 회사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아카마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딱 아카마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일본 회사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카마이라는 이 이름은 스마트하다, 인텔리전트하다와 같이 이제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와이어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1998년에 이제 글로벌 CDN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엣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약 36만 대 엣지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 엣지 서비스를 통해서 약 전 세계 인터넷의 30%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 그 인사이트 안에는 이제 악성 코드들의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 필라에 대한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CDN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 영역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가트너나 포레스터 이런 탑 리서치 기관에서 웹방화벽, 디도스 방화벽,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 이런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리더 자리에 위치한 보안 회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아카마이 가디코어라는 솔루션은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도 2022년 이제 포레스터에서 글로벌 넘버원 리더 자리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다른 이제 익숙하신 그런 벤더들도 있는데 저희 아카마이가 압도적으로 앞쪽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기관 대상의 보안 취약점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의 그런 보안 흐름과 비슷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제 의료기관 관련된 사이버 공격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딱 찾아보면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이제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과 그리고 의료기기들이 유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보안 위협 사례가 계속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보안 위협 사례가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러한 위협 사례는 이제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마지막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자 생명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면 특히나 이제 랜섬웨어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어택 등등이 이제 이런 공격들 위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의료기관들이 디지털화가 되어 가면서 기존에는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있었던 공격들이 의료기관들을 타겟으로 점차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사례 또한 앞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공격이 왜 병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4가지 케이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존의 의료기관들이 환자 정보 등과 같은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폐쇄망 기준으로 관리를 했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 환경이 AWS, 애저와 같은 IaaS 환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병원과 병원 간의 협업, 병원과 기업 간의 협업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폐쇄적인 데이터 센터를 다 인터넷 쪽으로 노출시키고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 일괄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망의 보안 부재입니다. 의료기관들 간에 이제 SCM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서 이 SCM의 관리 주체가 명확히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설계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보안망이 감염이 되게 되면 이와 연결된 다른 시스템들의 랜섬웨어 같은 공격들이 계속 확산돼 가면서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게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기기의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점입니다. 맨 처음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셨었던 것처럼 이제 고가의 장비 그리고 구형의 OS를 사용하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취약점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 내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방화벽이나 IPS 이런 보안 장비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공격이 확산되는 부분들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이런 취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 어택, 그다음에 랜섬웨어, 익스플로이트 공격들이 위험한 이유는 한 서버를 감염시켰다고 해서 그 서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버와 연결된 다른 서버들까지 공격을 확산시킨다는 이런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의 위협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실제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랜섬웨어 공격의 사례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PT 공격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악성 사용자들이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악성 코드를 확산시키는 공격까지, 이게 글로벌 임팩이 될 수도 있고 리저널 임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속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기업들 아니면 하이테크 기업들 이런 쪽 위주로 이제 공격 유형이 수집이 됐었는데, 사실 이런 산업군 역시도 과거에는 폐쇄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점차 다른 서비스를 위해서 이 인터넷 연결이 되게 되면서 공격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례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의료기관 역시도 이제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격들,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가이드라인이 이제 백악관과 그다음에 NCSC에서 발표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네트워크를 세그멘테이션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차세대 보안에서는 필수로 수행되어야 할 이러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랜섬웨어의 확산, 즉 횡이동 공격, 즉 레터럴 무브먼트 공격을 막고 이제 악성 코드가 확산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란 이렇게 쭉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다 이해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왔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기존의 IP 포트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워크로드 자산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설정하자라는 내용이고, 더 깊게는 프로세스 레벨까지 내려가서 보안 정책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방화벽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하지만 방화벽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이런 방법으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방화벽은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IP나 포트 기반으로 이제 존을 나눠서 정책을 설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마 익숙하신 방화벽 정책 화면이실 텐데 방화벽 정책의 개수가 이게 많아지거나 혹은 서브넷 기반으로 나눠서 방화벽 정책을 관리하시게 되면 이제 보안의 홀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됐을 때 여기에서 취약점을 찾아내서 이 악성 코드를 확산시키기가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게 됐었던 현재의 실정입니다. 반면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네트워크 기반으로 룰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서 정책을 생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하나 구성을 할 때 웹사이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서버, 그다음에 와스 서버, DB 서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성이 존재하는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들의 대상으로 정책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정책을 생성을 하냐면 첫 번째 줄을 예로 들었을 때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CRM 서버의 웹서버 내에 이제 자바 프로세스에서 프로덕션에 있는 환경의 CRM 서버에 DB 서버에 몽고DB 프로세스까지 27017 포트만 열어놔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화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가디코어라는 솔루션은 이 앞서 설명드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의 기반 기술을 둔 솔루션인데요. 저희 솔루션에 대한 아키텍처 소개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로그4j에 대한 이런 취약점을 가디코어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디코어는 기존의 방화벽과 이제 대조가 되지만 방화벽보다 높은 가시성과 접근 제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이제 베어메탈 환경 뿐만 아니라 VM 환경 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나아가신다라고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반까지도 소프트웨어 기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에이전트나 컬렉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가시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환경에 있는 워크로드들이든지 간에 저희 에이전트나 컬렉터가 설치가 되면 그 워크로드들에서 발생되는 트래픽의 흐름을 다 가시성 매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 가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가디코어는 매니지먼트는 중앙 집중으로 하지만 실제 접근 제어가 수행되는 것은 각각의 워크로드들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높은 가용성과 그리고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디코어를 적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시각화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적용 대상 시스템에 가디코어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배포를 하면 자동으로 각 시스템의 정보, 자산을 식별을 하고 그 자산의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맵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망분리를 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IP를 알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가디코어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정보들, 소프트웨어 정보라든지 IP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산을 식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별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두 번째로 매핑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속성에 따른 각각의 워크로드 속성에 따라서 이제 매핑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매핑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AI 기반의 라벨링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각각의 워크로드들의 서비스들을 트래픽을 저희가 식별해서 AI 기반으로 자동 매핑 해드리는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시각화된 연결 정보와 맥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접 하나하나 수동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처럼 이렇게 그려진 매핑에서 바로 이제 인터랙티브 기반으로 어떤 워크로드에서 어떤 워크로드까지의 정책을 만들 것인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이 가디코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많아서 제가 올려놓은 그 강의 자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디코어의 가장 큰 특징은 가시성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허니팟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뭐 트래픽을 저희 쪽에서 관리를 트래픽이 이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흐르게 되면서 거기에서 뭐 악의적인 트래픽에 대한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허니팟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뭐 레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샷 이런 풋프린트를 남겨서 포렌식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도 제공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기반 라벨링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가 감염되었을 때 이 공격들이 확산되는 것도 방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브리치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그 취약점을 이 가디코어 안에서 바로바로 식별해내서 정책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브리치 앤 리스폰스를 하나 이제 활용한 예로 이번에 이제 로그4j 취약점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로그4j 취약점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제 HTTP의 헤더나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LDAP 검색 기능이 활성된 시스템에 악성 스크립트를 집어넣는 이런 공격이었죠. 먼저 첫 번째로 무조건 이제 저희는 가시성부터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가디코어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져 있는 워크로드들 중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터넷으로 통신하고 있는 그 경로를 먼저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한 자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을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 하위에 log4j.zar라는 파일이 있는지를 이 단순한 인사이트 쿼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og4j 라이브러리를 직접 호출하지 않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이 log4j.zar라는 이 자바가 아웃바운드 통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웃바운드 통신을 할 때 알림을 보내달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악이 되면 이러한 log4j 취약점을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을 해야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log4j의 취약점을 패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log4j 취약점을 패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드 타임이 걸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 보안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 기반으로 이 리드 타임을 이제 벌 수 있게끔 가시성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적용하는 것까지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것까지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디코어를 적용한 글로벌 레퍼런스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똑같은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적용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기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가시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아카마이 가디코어 POC를 시작을 했을 때 에이전트들을 워크로드에 딱 설치를 하고 보니까 57만 개의 통신 경로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57만 개의 경로가 다 사용됐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400개의 통신 경로로 99.92%가 축소가 된 거예요. 이랬던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JDE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면 이 JDE와 연결된 57만 개의 서버에 랜섬웨어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드웨스턴 병원 사례인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POC 하던 중에 이모텟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이
감염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하나의 워크로드에 감염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실제 이 악성 코드가 악성 코드 확산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스캐닝을 하고 이 확산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저희 그 매핑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정책 적용을 해서 이 이모텟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를 했었던 그런 사례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디코어를 적용을 할 때 저희가 히파 컴플라이언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는 이제 매터데이 병원 사례인데요. 이 매터데이 병원은 브라질에 있는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이제 뭐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감염됐었던 건 아니었고 자신들의 그런 의료 기기들 그리고 네트워크가 어디에 어떻게 해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례예요. 아마 많이들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보안 강화와 그다음에 보안을 강화하면서 가용성까지 유지하는 이런 니즈가 있었던 고객이었습니다. 저희 가디코어를 적용하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의 투명성, 그 매핑을 통해서 그 가시성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투명성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보안 허점, 아까 말씀드린 뭐 사용되지 않은 그런 경로들을 다 차단을 하는 이런 적용을 실제 액션을 취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솔루션을 이제 이 병원에서 개발을 할 때 저희 가디코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이 가디코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신규 솔루션이 어떤 서비스들하고와 통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개발할 수 있었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소잃고 외양간고 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아니면 다양한 솔루션들로 대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 악성 코드들이 확산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